자, 국어문 어특강은 4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어문의 개념과 체계, 그 다음에 어문 변동의 유형. 어문 변동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교체인데, 교체 내용이 많아서 교체를 세 개로 나누어 놓았고 그 중에 첫 부분까지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어문의 개념과 체계,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 유형, 그 다음에 그 중에 교체 첫 번째 챕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문의 개념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어문의 종류는 분절 어문과 비분절 어문으로 나뉜다. 예, 중요한 얘기 다 했죠. 다 했지만 요걸 이제 너무 후루룩 지나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말이죠, 말. 홀스. 그죠? 홀스를 이 말의 미음이라는 자음을 디귿으로 바꾸니까 달이 되죠. 그래서 이 디귿과 미음 때문에 두 단어가 다른 말이 됩니다. 맞나요? 마찬가지로 이 말에서 모음 아를 뭘로 바꾸니까 모음 우로 바꾸니까 물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모음 아와 모음 우에 의해서 두 단어가 구별됩니다. 심지어는 말 하는 거하고 말소리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하니까 또 다른 뜻이 되죠. 됐나요? 네. 방금 이루어졌던 것들, 즉 디귿과 미음 같은 것들, 아나 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걸 어려운 말로 소리의 장단이라고 그러죠. 소리의 길이 같은 것들 때문에 말의 뜻이 구별되었죠. 그런데 정작 디귿과 미음에는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나 우에도 특별한 뜻이 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소리와 긴 소리 자체가 특별한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다른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디귿과 미음 같은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음에 닿아야 소리 난다고 해서 주시경 선생님은 닷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이 모자에서 나와야 된다 해서 아들 자자를 써서 자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나 우 같은 애는 이 모음만으로도 소리가 납니다. 홀로. 그래서 홀소리라고도 하고 우리 학교 책에서는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 됐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과 말 할 때 소리의 길이와 장단. 그런데 디귿, 미음이나 아나, 오는 이렇게 우리가 떼내서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잘라낼 수 있다고 해서 어려운 말로 분절 어문이라고 합니다. 분절 어문을 우리는 음소라고 해요. 음소. 됐나요? 자, 그런데 소리의 길이, 말과 말에서 몇 초에서 잘라야 긴지, 몇 초까지 참 해야 긴 소리인지, 몇 초에서 끊어야 짧은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잘라내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비분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리의 장단 같은 것은 비분절 어문, 다른 말로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절 어문을 나타내는 음소의 음자와 비분절 어문을 나타내는 운소의 운자를 합쳐서 우리는 어문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국어 속에 그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운소는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세국어로 하면 조금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비분절 어문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고저, 장단, 강약, 보통 이렇게 해요. 소리의 높낮이, 고저. 그 다음에 길고 짧음의 장단, 그 다음에 강하고 약함의 강약이 있는데 실제 현대국어에서 어문으로 기능하는 건 뭐밖에 없다? 소리의 길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철수가 하늘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철수가 하늘이라고 할 때 나는 소리하고 영수가 하늘이라고 할 때 나는 소리는 같은 소리일까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다른 소리겠죠. 그 서로 다른 소리 자체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해요. 음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철수가 하늘을 해도 영수가 하늘을 해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머릿속에서 하늘이라는 스카이를 떠올린다면 그때
철수가 말한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내가 인식한 것. 영수라는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하늘이라고 음성을 냈을 때 내가 인식한 그 소리, 하늘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음운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음운은 저기 날개 보면 나옵니다. 어디 있지? 2번에 음운 나오죠. 날개에. 두 번째 점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요거 좀 대표 적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한다? 음성이죠. 자연계에서 나는 소리는 음향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나는 모든 개별적 소리는 음성인데 사실은 이걸 음파를 그려놓으면 모두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로 인식할 때 그 머릿속에서 인식되는 소리,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그걸 뭐라고 한다? 음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분절 음은 소리의 장단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분절 음의 표에 보면 자 몇 개? 19개. 그 다음에 이형 해가지고 종성 해놓은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있는 이형은 자리값을 채우긴 하지만 초성 이형은 소리값이 없죠. 그래서 소리값이 있는 이형은 할 때 받침에 있는 이형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음은 총 몇 개? 2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죠? 예, 이제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중세 때와 지금 현대구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단모음 몇 개? 10개. 우리 이거 외우죠? 키위, 조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맞나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도 기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에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뭐죠?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소리의 길이밖에 없다 했는데 문장 속에서 억양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밥 먹어, 지금 밥 먹어, 지금 밥 먹어.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장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 주긴 합니다. 그죠? 예,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음운을 배우고 나면 이제 음운의 체계를 할 텐데 그 전에 음절과 음절의 구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할 때 한 번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로 말소리의 단위다. 자, 발음의 동그라미, 쭉 가서 소리의 동그라미, 또 말소리의 동그라미.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한 번의 밑줄을 빵 쳐놓으세요. 이거 자, 우리 지금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가끔 서술형 문제에 답을 쓸 때 몇 음절로 쓰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나요? 글자 수죠. 그렇죠? 글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절의 정확한 뜻은 글자 수는 아닙니다. 뭐래요? 한 번 발음해서 낼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절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할 때 음절 수하고 글자 수를 일치시키면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글에서 한 글자는 반드시 뭐 하나를 포함한다? 모음 하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음절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일 심플한 게 뭐다?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초성이 없이 모음만으로 아, 한 음절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는 이 중성의 초성 자음이 놓이는 거죠. 가, 나. 됐나요? 이것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초성 중성의 밑에 종성 자음까지 받쳐질 수 있죠. 각, 감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게 모두가 음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글자는 밥이라고 쓰고요. 근데 이거 소리는 어떻게 내죠? 밥이 맛있다. 이렇게 밥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보고 우리가 읽어내는 발음하는 음절은 실제로는 바와 비죠. 되셨나요? 그래서 음절의 단위가 정확하게 글자 수는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글자 수에 맞추어서
그걸 뽑아내면 음절 개수하고 일치하는 이유는 우리 한 음절을 발음할 때 모음이 반드시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나요? 제가 설명한 거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문의 개념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단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소 대립상, 하나의 음문으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 잘 보십시오. 단어가 아니고 단어들의 쌍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인데 두 단어 사이에 다른 것이 뭐밖에 없다? 자음 한 개든 모음 한 개든. 자음 한 개나 모음 한 개를 하나의 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달과 말, 자음 디귿과 자음 미음 하나만 차이가 나서 서로 다른 단어가 되었죠. 그러면 달과 말은 뭐가 될 수 있다?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과 물도 모음 하나로 서로 다른 뜻의 의미가 되죠. 그러면 말과 물은 뭐라는 겁니까? 최소 대립상의 관계입니다. 됐나요? 이 개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 체계, 음문 체계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해놨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배웠던 자음들을 우리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죠. 자음을 분류하면 우리가 발음한 기관의 모양을 조금 보면 쉬운데 그죠? 그림이 오랜만에 그리니까 또 잘 안 되네. 자, 코, 입술, 이. 그 다음에 턱, 입술, 이. 저는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입니다. 이게 구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음은 뭐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 무슨 소리? 입술 소리. 뭐 있다? 뭐 여기에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넣으면 되죠. 쌍비역과 피역. 그 다음에 이 바로 뒤에 잇몸. 여기서 나는 소리 잇몸 소리랍니다. 그죠? 뭐죠? 르스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이 디귿에 뭐 쌍디귿과 그 거센 소리 넣으면 되고 시옷에 쌍시옷 추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평평한 여기를 입천장이라 그러죠. 한자로 구개라고 앞쪽은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센 입천장 또는 경구개라고 합니다. 한자로. 여기 뭐 있죠? 시옷 하나죠. 그죠? 여기에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 추가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목젖이 넘어가는 뒷부분 여기 부드러운 입천장 여기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 연구개라고 합니다. 뭐죠? 기역과 이역 됐나요? 더 깊이 어디서 난다? 목구멍 목청에서 난다 해서 목구멍 소리 또는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음을 분류하는 걸 뭐라고? 좀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모음들을 발음하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성대를 안 울리는 자음,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한자로 무성음. 그 다음에 성대를 울리는 소리 뭐? 유성음, 울림 소리. 자, 기본적으로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인데 대부분의 자음은 안 울림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음 중에 모음처럼 쉽게 말해서 성대를 울려서 부드럽게 나는 소리가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그게 몇 가지? 네 가지. 나, 라, 마,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뭐 노랑, 양, 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앞에 조선 뭐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역시 이 이응은 뭐다? 종성이응입니다. 종성.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개 빼고는 다 뭐라고 보시고 안 울림 소리라고 보십니다. 맞나요? 자, 안 울림 소리 중에 닫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파열음 뭐가 있죠? 그드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밀면서 비비듯이 내는 거 마찰
뭐죠? 시옷과 히읗, 스흐. 자, 그러면 파열음과 마찰음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파찰음, 뭐가 있죠? 그치.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울림 소리를 내려왔을 때 울림 소리를 소리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 공기를 내뱉는 소리, 코소리라 그러죠. 비음이라 그럽니다. 이때 코소리라는 것은 입을 닫았을 때 코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음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소리를 느끼려면 얘를 받침에 넣어봐야 돼요. 하시면 입이 닫히면서 코로 따뜻한 공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해도 나옵니다. 해도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음을 비음 또는 콧소리라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누구? 리얼은 흐르는 듯한 소리라 해서 유음이라는데 실제로 리얼은 소리로 두 가지로 실현되죠. 뭐죠? 영어의 국제 음성기호의 L 소리, milk 할 때 L, 그 다음에 링 할 때, 울린다 할 때 R 소리.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L을 설척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L 해보시면 혀가 윗잇몸에 붙으면서 옆으로 틈이 생기면서 공기가 나가요. 혀 옆으로 설척으로 소리가 나는데 설척음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유음 안에서 소리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랄랄랄라 할 때는 혀가 탁탁탁 튀기 때문에 탄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 소리는 설측음, 그러니까 R 소리는 뭐 탄설음, 이 두 가지로 실현되죠. 그럼 어떨 때 설측음이 되냐면 받침 소리로 리얼이 끝날 때 물 됐나요? 그 다음에 그 R 소리 탄설음으로 소리 날 때는 유성음사에, 즉 모음사에 나라 나라 라 나라 라 이 리얼은 그렇게 소리해요. 똑같은 리얼로 표기하지만 소리는 다르게 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게 모음 체계죠. 모음 체계입니다. 아니 자음 체계입니다. 말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소리. 자음은 뭘 자음이라 한다? 네, 아까 초기에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는 홀로 소리가 못 나서 아들 자자를 썼고요. 됐나요? 네. 모음에 반드시 실려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자음의 소리 나는 그 습성을 보면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납니다. 이때 방해는 부정적인 뜻보다는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공기가 그냥 쭉 나가면 모음이죠. 그런데 입술, 잇몸, 혀, 그 다음 입천장 이런 것들에 부딪히거나 그게 막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자음이 되죠. 그걸 어려운 말로 이 용어로 뭐라고 했다? 발음 기관에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방해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각각의 자음 소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음은 그렇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음을 좋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이 위치가 이 위에 펴니다. 제일 앞이 뭐죠? 입술 맞나요? 그 안쪽이 잇몸, 그 위에 뒤가 센 입천장, 그 뒤가 여린 입천장, 더 깊이 후엄 목청, 그죠? 요게 이 표의 윗부분이 요 발음 기관을 가로로 펼쳐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위에 무성음, 안 울림 소리, 밑에 유성음 넣어놓고 됐나요? 그 위치에 있던 이거 뭐였죠? 너덜렸어, 맞죠? 그 다음에 흐를 방법에 따라 배치해 보면 파열음엔 제가 뭐가 있다 그랬나요? 맞죠? 그 다음에 마찰음에는 스흐 두 가지 다 소리 내는 것 즈하 그렇죠? 그 다음에 유성음의 울림소리의 비음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음의 리얼 자기 위치와 방법을 맞춰내면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음에는 또 다른 대립이 있습니다. 한 소리 계열의 소리인데 예사 소리와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있죠. 거센 소리까지 없는 아이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모음으로 가볼까요? 자음하면서 반증도를 설명했는데 원래 모음이 사실 소리의 근본이죠. 발음기관에서 공기를 뭐 하는 겁니까? 밖으로 내뱉는 틀 때 이 떨림을 다르게 하는 게 언어자라는 거지. 그 중에 공기는 그대로 나오는 걸 다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제가 화면을 가운데 올리고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거의 받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즉, 이 말 속에는 모음도 한두 개가 아닌데 모음을 구별을 뭘로 한다는 소리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가지고 모음을 구분하네요. 그쵸? 됐나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낼 때 딱 그 정해져서 끝까지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는 달리 이중모음 볼까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소리로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달라지는 모음. 중간에 지금 반모음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어쨌든 이중모음은 뭐다? 발음하는 동안에 그 모음을 결정해주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바로 해볼게요. 아는 이중모음입니다. 아 할 때 입술 모양과 입 안에 있는 혀의 위치가 한 번 딱 세팅돼서 끝까지 간다는 소리죠. 근데 와라는 것은 이중모음이에요. 와 앞에 시작된 것에서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만 이중모음과 단모음 구분하시고요. 이제 이 단모음을 하면서 정확하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 표 속에 있는 구체적인 칸을 뭐라고 보시면 되죠? 입 안으로 보시면 돼요. 입 안.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또 해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봅시다. 이빨입니다. 좀 타임이 늦네요. 보이죠? 자, 이 가상의 입속 여기가 이 표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여기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해보세요. 이 할 때 혀의 위치를 끄트머리를 딱 기억하세요. 거기를 여기 정도로 보면 돼요. 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바로 위가 지읒 소리 나는. 바로 위가 지읒 소리가 나는 경국이죠. 깔고 있죠. 구겨만 또 사실 이 끄트머리 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야. 그쵸? 이 해보고 나서 여기 이하고 가장 이제 비슷하면서 대립되는 게 으거든요. 해보세요. 자, 혀가 둘 다 붕 떠 있는데 여기가 인데 붕 떠 있는데 하면 약간 뒤로 가요. 하면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혀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해서 전설과 후설이라고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이에서 땡겼나요? 우리가 익숙한 게 볼게요. 어머니 할 때 아버지 할 때. 자, 즉 이에서 내려가니까 뭐가 되고 어가 되고 더 내려가니까 아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다시 그 유명한 뭔가요? 에와 에죠. 사실 이거 진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구분된다고 보는 거죠? 혀의 높낮이로만 이 어이와 아이가 구분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다 했어요. 이 6개 제일 중요한 거.
자, 6개 다 하고 우리 모음에 오하고 우가 들어가면 입술이 동그랗게 됩니다.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입술이 이, 에 해서 입술이 옆으로 벌어진 데서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후설에서 땡겨 봅니다. 자, 이, 오, 우 올라가는 거 느끼시나요? 자, 다시 이, 오, 우 되시나요? 오, 우 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입술이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오와 우를 요 위치에 배치시키고 얘는 따로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쉬워요. 이 이하고 우를 합쳐놓으면 위죠, 그죠? 그래서 전설에서 원순이 됩니다. 얘는 후설에서 원순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오하고 이를 합쳐놓으면 외가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5개, 여기 5개. 요게 소위 말하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5개는 전설모, 뒤에 5개는 후설모. 앞에 5개 중에 오나 우가 없는 건 평순모. 마찬가지입니다. 평순모.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오나 우 또는 오나 우를 포함하고 있는 얘는 뭐고?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제일 높은 데 있는 아이들을 혀가 높다 해서 고모음. 그다음 중간은 저모음. 제일 밑에는 죄송합니다. 중간은 중모음, 그 밑에는 저모음. 이렇게 뭐에 따라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외우는 방법은 지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중모음을 반개모음, 고모음은 폐모음, 저모음은 개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자와 폐자가 열고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하고 아를 비교해 볼 때 또는 에하고 에를 비교해 볼 때 다른 건 이 두 개가 다 똑같은데 혀의 높낮이만 다른데 혀가 높다는 것은 뭐랄까요? 혀가 높아지는 것은 혀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술이 많이 닫히게 되죠. 혀가 낮으면 혀뿌리가 내려가니까 입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희의 내와 나이의 내를 구분할 때 이 입을 더 많이 벌리면 나이가 되고 입을 중간쯤 벌리면 너희가 되는데 실제로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너희가 있으면 니라고 읽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확실하게 하죠. 의미 구분은.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다 했고 추가로 중요한 거 단모음 개수 몇 개? 10개입니다. 근데 단모음은 뭐였죠? 한 번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정해졌다가 소리가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얘 키위 할 때 위, 제외 할 때 외.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무슨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모음을 해요. 제가 위 모양 바뀌었죠? 외 모양 바뀌었죠? 실제로 이 위의 단모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에 다 잡아놓고 입술만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요게 위의 단모음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에 잡아놓고 입술 동그랗게. 이게 외의 단모음입니다. 실제로 발음하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나 문장 속에서 빠르게 이 위나 외를 단모음을 할 때가 있죠. 참외 같은 거 발음할 때 단모음이 살짝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이중모음을 발음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한다? 표준 발음법에서 이 모음이 들어가는 것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인데 실제로 대부분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뭐 한다? 허용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단모음과 달리
발음하는 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모음이죠. 반모음이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반모음의 개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이지만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모음이다. 뭔 소리야? 모음적인 성격도 있다. 즉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아. 모음처럼. 그런데 홀로는 소리가 음질을 못 이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쯤 모음이야. 반쯤 자음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반모음 이꼴 반자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자, 이라는 단모음과 아라는 단모음이 따로따로 있으면 뭐가 되죠? 두 개의 모음입니다. 맞나요? 근데 얘를 우리가 빠르게 발음하면 야, 한 번에 발음하면 뭐가 되죠? 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를 소리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라고 소리 내고 아라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소리로 끝은 나는데 시작은 뭘로? 이 소리와 비슷한데 단독으로 소리 나지 않고 아예 살짝 실려버려. 단독으로 소리 내지 않고 실려? 자음 같네? 근데 모음에 발음이 부딪히지 않네? 바로 독립된 이 말고 야를 소리 낼 때 살짝 앞에 나는 이 소리 비슷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반모음이라고 하고 우리 말에서는 이에다가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 소리는 이 반모음 더하기 뭐예요? 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국제음성기호 우리 영어 사전에서 뭘로 나오죠? 늘어진 J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우리말의 반모음은 J인가요? J 하나인가요? 아니 한 종류 더 있어요. 뭐죠? O하고 여기 O하고 R을 각각 소리 내면 오아죠. 근데 얘를 한 번에 소리 내면 어떻게 소리 나나요? 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한 번에 소리 낼 때 소리 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에는 아로 끝나는 건 알겠어. 와, 아로 끝나죠. 그죠? 시작할 때 그 부드럽게 뭔가 얹혀주는 그 소리 이하고 달랐죠? 오, 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소리를 고려해서 오라는 소리가 반모음처럼 나타나서 반달을 얹어줘요. 이게 반모음입니다. 이게 국제음성기호는 뭐로 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W기호죠. 자, 그런데 우리말은 우 더하기 어를 해볼까요? 한꺼번에 소리 내면 뭐죠? 워가 되죠. 얘도 실제 소리가 분리되지 않고 한 번에 났다면 이 앞에 처음 나는 소리는 반모음 우겠죠. 맞나요? 어로 끝나고. 얘도 음성기호는 뭐야? W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의 반모음은 두 종류입니다. 뭐죠? 늘어진 J하고 W 소리인데 늘어진 J는 우리는 이 소리의 반모음된 E의 반모음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진 J가 아니고 W 소리는 두 개야. O 반모음도 되고 U 반모음도. 그래서 항상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저 반모음. 이 반모음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우리 음운 변동 중에 이를테면 시간이 되어라는 말이 있죠. 되어. 그 되어를 사람들이 발음하면 이 되다의 오 왜라는 발음을 하고 나서 초성에 자음이 없이 모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우리말은 자모가 배치될 때 소리 내기가 쉬워요. 근데 모음끼리만 두 음절로 소리 내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표준으로 인정되는 그런 게 뭐가 있죠? 동음 탈락 이런 거 있죠. 탈락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난다? 모음을 연속해서 두 음절로 구분하려면 발음이 어려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인 거 아라 그러죠.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중간에 기역을 넣어버리면 아가 이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되의 왜라는 모음하고 어라는 모음이 연결돼서 소리 나서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되어를 되여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되여가 되니까
중간에 자음은 아니지만 반모음이 실리죠. 그래서 되어보다는 되어가 두 개의 음절을 발음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발음될 이유가 특별히 없어. 제가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되어를 되여라고 발음하면 이 모음이 여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고3 올라갈 거니까 음운 한 개가 음운 한 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교체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한 진짜 원리가 뭐였어요? 모음끼리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반자음을 올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반자음 또는 반모음의 첨가라고 볼 것인가?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맞다는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모음은 음운의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그쵸, 못하죠. 음운의 본질은 뭡니까? 최소 대립선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죠? 근데 반모음 가지고 반자음 가지고 그 음운의 본질적 기능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모음이 음운인가 아닌가부터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것을 이중모음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한다?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단 이게 뭐가 맞다가 아니고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아서 첨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 이제 음운 변동할 때 할게요. 요거는 이제 허용되는 이중모음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뒤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혹시 음운의 체계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음운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이란 찾았나요? 음운 변동이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자, 소리 나는 애 표시를 해주세요. 왜? 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더 깊이 가볼까요? 우리말 맞춤법 규정이 대원칙이 뭐죠? 소리대로 적대어법에 맡기는 거예요. 서로 모순된 거 사실은. 소리대로 적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표음주의입니다. 그죠? 근데 어법에 맡겨 적는 것은 표의주의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출발이죠. 이를테면 두 형태소를 결합시켜서 말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따로따로 형태소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형태소가 결합되어서 붙어버렸어. 이게 환경이 되는 거야. 어떤 어문이 어떤 앞뒤에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소리니까 물리적 현상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어문대로 발음이 안 되는 걸 기본적으로 뭐라고 한다? 어문 변동이라고 합니다. 뭔 이해되시나요? 그 어문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더 쉽게 왜? 같이 놓이니까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어려워. 그래서 쉽게 하려고 바꿔버려요. 또는 표현을 더 명료하게 해서 오히려 더 힘을 줘서 세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쉽게 하는 게 가장 대원칙인데 가끔은 인간은 표현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가? 소리가 변하는 걸 어문 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어문 변동은 뭐까지만? 소리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문 변동이 소리가 바뀐다고 해서 표준 발음으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표기로까지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그 관점에서 이제 어문 변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이를테면 아기가 어떤 지역에 가면 애기로 발음합니다. 아기를 애기로 발음합니다. 그게 무슨 사투리 아닙니까? 사투리지. 사투리인데 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발음한다? 이라는 모음이 앞에 있는 아라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서 아가 이를 닮아가서 애가 된 거예요. 어문 변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름, 음라우트 현상.
우리말로 거창하게 말하면 이 모음 역행동합니다. 이 모음이 뒤에서 힘줘서 바꿨다고, 닮게 했다고. 자, 그런데 이 액이 표준 발음 된다 안 된다? 표준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저떻게 하고 D가 소리가 났어. 뭐가? 구지라고 써놓고 구디라고 소리가 났어. 났는데 이 D가 이놈 디귿에 영향을 줘가지고 D 이쪽에 가깝게 있는 지읒으로 바꾸는 거. 그거 뭐지? 구지죠. 사실은 구개음화도 큰 틀에서는 이 모음 동합니다. 그런데 이 구지라는 발음은 표준 발음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구지의 표기는 이렇게 바꾸나요? 표기는 안 바꾸죠. 자, 그런데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 발음 어떻게 하나요? 낳아라. 이해되셨나요? 울다라는 단어에 는을 붙여가지고 발음해보면 발음을 어떻게 한다? 우는으로 하죠. 자, 둘 다 뭐가 일어났어?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는 표준 발음까지인데요. 근데 표기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자, 울는이 발음이 뭐가 돼? 우는이 돼. 당연히 이게 표준 발음이야. 근데 표기도 어떻게 돼? 우는이 되죠. 아, 음운 변동. 어떻게까지 봐야 된다? 음운 변동으로 일어나는 그 발음이 표준 발음인지 아닌지도 봐요. 표준 발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표기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표기까지 반영 안 되는 것도 됐죠? 자, 그래서 음운 변동의 본질을 조금 이야기했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발음을 더 쉽게, 뜻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태수와 형태수가 결합될 때 그 경계에 놓이는 두 어문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따로따로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붙으니까 일종의 환경이 된다. 그죠? 그 제일 처음 했던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원래의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 변동은 수도 없이 많죠. 이를테면 음절의 끝소리겠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 다음에 니은층과 반모음층, 반모음층은 나오죠. 이거 이제 자꾸 음운 현상에 넣습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 뭐 축약 현상, 자음 축약 등등 있는데 이 많은 음운 변동을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다? 4개로.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의 변화를 가지고 교체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로 구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였든 비음화였든 유음화였든 구개음화였든 된소리든 음절 끝소리든 원래 있던 놈이 그 개수를 유지하면서 다른 놈으로 바뀌었으면 뭐야? 교체. 다른 이름으로 대치라고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원래 그게 자음군 단순하든 자음 탈락이든 모음 탈락이든 원래 있던 놈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탈락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자, 교체는 한 개가 한 개로 가는 겁니다. 탈락은 한 개가 제로로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축약하고 탈락은 같이 좀 봐요.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 주로 자음 축약을 이야기하는데 모음 축약도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어문이 결과적으로 한 개가 돼. 그래서 한 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어떻게 보는 게 맞다? 1 플러스 1이 뭐가 돼? 1이 돼. 1이 돼. 그러니까는 1이 제로로 갔다기보다도 1 플러스 1이 1이 돼. 자, 그런데 이 원 속에는 두 놈의 성질이 다 뭐 돼 있어? 압축되어 있어. 압축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개수는 줄었지만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축약이라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첨가는 쉽죠. 없던 놈이 뭐 되는 거야? 첨가되는 겁니다. 1이었는데 몇 개가 돼?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대표적인 게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교체 중에 첫 번째 뭐를 해보겠다? 음절의 끝소리. 여기서 음절이죠. 음절. 아까 뭐였죠? 음절은 한 글자다 한 번 소리 내는 소리단이다. 한 번 내는
소리나요. 글자가 아니에요. 그치? 정확히 발음했을 때 한 번 내는 소리인데 그 음절에 첫 소리 초성이 있고요. 가운데 소리 모음 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소리 뭐? 종성이 있죠. 음절의 끝소리를 뭐 이야기다? 받침 종성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 받침으로 표기 쓸 수 있는 자음은 19개 전부 다 하고 뭐까지 있지? 겹받침까지 있죠. 그래서 19개보다 훨씬 많아요. 니은, 디귿 이런 거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쓰기는 다 쓰는데 한 번 종성으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는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 그죠? 기역부터 이응 빼고 시옷 빼고 이응까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지치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봅시다. 자, 그래서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은 기역, 쌍기역, 키역, 니은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이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은 발음은 뭘로만? 기역으로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기역 소리는 받침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으로. 그 다음에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히읗, 치읒 전부 다 뭘로? 얘가 제일 대표로 많이 봤죠, 그죠? 리얼은 리얼로, 미음은 미음으로, 그 다음에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이음과 이음. 자, 근데 제가 받침으로 이 19개 소리 말고 뭐도 낸다 그랬죠? 겹받침도 낸다 그랬죠? 여기 지금 뭐도 지금 빠졌나요? 쌍자음. 겹받침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자음군 단순하라고 조금 따로 치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음군이 뭐죠? 자음이 물이 져 있다. 2개 이상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한 개로만 발음나니까 결국은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개가 한 개로 교환되는 게 아니고 2개가 한 개로 가니까 어디서 다른다? 탈락해서.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넓다, 라지를 발음은 넓다라고 해서 됐나요? 리얼 비읍이 리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은 음절 끝에 7개밖에 못 도는 원리 때문인데 교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리얼 비읍은 음운이 몇 개야? 2개인데 하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겹받침은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교체의 음절 끝소리 규칙을 이야기하고 되셨나요? 네. 요거는 우리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문법 배울 때. 여기 있네. 여기 겹받침은 몇 개로 취급한다? 2개의 자음으로 치기 때문에 음절 끝을 규칙에 다루지 않고 어디에서? 자음근 단순화 더 컨트롤에서는 탈락해서 다루고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럼 아시겠지만 쌍받침은 음운의 개수가 몇 개다? 1개로 봅니다. 쌍시옷, 시옷 2개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하나로 봅니다. 그죠? 되셨나요? 된소리죠.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이 음절의 끝소리가 뒤에 누구와 결합되느냐. 첫 번째, 어말이라는 것은 아무 거와도 결합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근데 뒤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말이 올 때 뭐하고 똑같아? 어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절에 자음이 왔는데 음절 끝에 자음이 왔는데 뒤에 다시 자음이 오면 얘 자음 소리 처리해야 되죠, 그죠? 받침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음절 끝소리잖아. 그래서 7개 중에 하나로 나,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가 뭘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가 중요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한 놈은 뭐고? 실질 형태소고 한 놈은 형식 형태소. 제가 외우라 그랬죠. 형식 형태 세 가지 조사, 어미, 접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올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발음해 봅시다. 이를테면 동력이 단독으로 발음되면 어떻게 됐지? 쌍키읔.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자, 키읔이 뭘로? 기역으로 교체되었죠. 그 다음에 동력
도 있다 칩시다. 내나 이 기억이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자음이면 그죠?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사죠. 조사가 오니까 동여기가 아니고 동여키가 되었죠. 즉 키역이 기역으로 교체되었다 안 되었다? 교체되지 않고 연음되어서 그대로 자기 소리가 살아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연음은요? 연음은 우리가 변동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림이 지금 이동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조사, 음이, 접사 빼고는 전부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밭 더하기 아래가 밭 이게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자음과 연결되면 티읕이 뭘로 발음되나요? 디귿. 밭 이렇게 발음돼요. 자 그런데 아래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죠. 실질 형태소죠. 그러면 밭아래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밭아래. 즉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된다. 되셨나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절 끝 자음과 연결될 때는 대표소를 바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도 바뀐다. 바뀌어서 연음된다. 모음으로 시작 때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그 소리가 바뀌지 않고 연음된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예문 잘 있네요. 오 더하기 위에라는 말과 오 더하기 에라는 조사가 있다. 자, 에는 뭐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형식 형태소죠. 오대 하지 않고 오세 하는 소리가 살아난다. 근데 오 위에는 연음시키면 오 쉬에 하지 않고 오 뒤에로 디귿으로 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을까요? 거의 다 한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한 게 질문 있나요? 없죠? 오늘 한 내용도 문제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5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